이슈앤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민재 기자 그리고 뉴시스 이지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 화이자 백신 자체 도입과 관련된 논란이 대구시의 해명과 반박에도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 도입 자체는 해프닝으로 끝나는 모양새인데요.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고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은 정확한 진상조사와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먼저 이 기자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난 1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 지역 의료계가 화이자 백신 6천만 회분이죠. 즉 3천만 명 분을 자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대구시 의사회와 의료기관 모임인 메디시티 대구협의회는 3주 안에 백신 6천만 회분을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건과 서류를 보건복지부에 전달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대구시가 자체 접촉했던 그 독일 무역기업의 연락망과 주고받은 공문들이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이제 대구시가 주선한 화이자 19 백신 이 이제 진위가 의심된다면서 구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제 화이자 백신 자체 공급이 이제 안팎으로 이제 거센 비난을 이제 사고 있는 겁니다. 대구시가 이제 화이자 백신 공동 개발사인 바이오엔테크라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공동 개발한 곳인데요. 이곳의 인사와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한 지역 의료인이 비공식적인 그 루트로 백신을 구입을 이제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이제 지금까지 정부가 계획한 백신 외에 그 백신을 이제 국내에 도입한 부분들이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진전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 토스를 해드렸다. 누구라도 노력해서 백신 수급이 잘 되었으면 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이제 중앙 정부가 최종 계약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권 시장은 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제 백신 구입을 추진을 해서 정부에 넘겼다, 뭐 이렇게 의미인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중앙 정부가 좀 발끈하고 나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손영래 중앙사고 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그 대구시의 백신 구매를 그 제안한 주체가 외국 무역회사고 또 정품 인증을 확인 중이다는 발언에 이어서 곧바로 정상 경로는 아닌 것으로 판정을 하고 있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논란이 일자 한국화이자제약도 대구시가 추진했던 코로나19 백신 구매가 불법 거래로 파악이 된다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화이자는 이제 화이자와 이제 바이오엔텍 이 회사가 이제 공동으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화이자 백신의 정식 이름이 코미나티주라고 하거든요. 이 코미나티주를 이제 국내에 수입 판매할 수 있는 권리는 한국 화이자밖에 없다면서 바이오엔텍을 포함한 다른 제3의 기관은 한국 내 판권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화이자 본사는 화이자 본사와 한국 화이자는 그 누구에게도 백신을 한국에 수입, 판매, 유통하도록 승인한 바 없으며 중개업체를 통해서 국내에 제공될 수 없다라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네. 네, 화이자 측은 사실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는데요.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관련 업체나 또는 그 개인에 대해서 가능한 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관련된 국제 수사 기관과도 적절히 협력해서 진위를 조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한국 화이자와 화이자 본사가 그 대구시의 무역업체를 통해서 추진해온 그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비공식적인 거래로 사실상 규명을 한 겁니다. 네, 대구시가 이제 정부에 구매를 주선했던 그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정상 경로가 아니다, 이런 공식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 공식 발표가 있고 난 이후 권영진 시장이 여론의 문매를 맞았어요. 예, 백신 도입 과정을 밝히라는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구 시민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지난 3일에 글을 올렸는데 더 이상 부끄러워서 사실 부끄럽다는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인데 방송에 좀 적절하지 않아서 지금 부끄럽다는 말을 쓰는데요. 대구에서 살 수가 없어 청원을 남긴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청원의 글을 보면 대구시장이 일개 무역회사의 연락을 받고 화이자 백신의 구매를 정부에 주선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안 될 일을 한 것은 이제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움직인 것이며 그로 인해 시민들은 타 도시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어떤 그런 불쌍한 처지가 됐다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또 백신이 뭐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상품도 아니고 보따리상의 어떤 밀수품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리고 백신 이제 도입 추진 과정에서 대구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밝혀야 한다라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백신 계약을 위해서 그 계약금이죠, 뭐 선입금을 했다라는 의혹이 증폭이 되면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는 그 백신 수입을 위해서 뭐 대구시가 선입금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계약 사기를 맞은 게 아니냐면서 보이스 피싱이 아닌 그 백신 피싱이다라는 뭐 조롱글도 좀 다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 여론 문매에 이어서도 또 정치권에서도 사실상 지금 연일 그 권영진 시장이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그 삼선 욕심에 또 무리수를 뒀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복당 신청을 마친 이제 무소속의 홍준표 의원은 뭐 평소에도 좀 거친 그 언행으로 좀 유명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이번에도 특유의 거침없는 발언을 좀 이어갔는데 지난 6일에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닌 좀 중대한 백신 사기 의혹이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백신 사기 의혹 사건이 대만과 일본 뉴스에서 보도될 만큼 국제적인 사건으로 좀 커졌거든요. 이를 좀 지적을 하면서 대구시는 이제 메디시티 협회 차원에서 선의로 한 일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 왜 이제 권영진 시장이 직접 나서서 홍보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또 이제 지난해 말부터 추진했다고 하는데 대구시 예산 지원은 없었는지도 이제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대구시가 해명 자료를 낸 거 보면은 금액이 들어간 건 전혀 없다고 지금 밝히고는 있거든요. 홍준표 의원은 이제 이 얘기도 말고도 이제 백신 사기로 밝혀지고 불법으로 예산이 지원됐다라고 하면 그 예산은 모두 환수되어야 되고 불법 예산을 집행한 사람은 국고 손실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차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게 아니라 중대한 백신 사기 의혹 사건이라고 이렇게 좀 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발언의 수위가 좀 높았다, 그죠? 네, 그런데 이 그 수위 높은 발언이 사실 이번만이 아닙니다. 그 바로 전날이죠. 5일에도 그 SNS에서 권 시장을 향해서 연일 이제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범야권의 또 대선 주자로 꼽히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만남에서 이례적인 경박성을 보였다라고 일침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보면 뭐 내가 홍준표 의원이 TK공항특별법을 발의했을 때는 대구시장 권한 침해라고 반발을 했으면서 침묵을 하더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구지검을 방문했을 때는 뭐 꽃다발을 들고 검찰청 앞마당까지 찾아가서 환영하는 그 이례적인 경박성을 보였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구를 방문했을 당시에 당시 그 꽃다발을 들고 찾아간 권영진 시장에 대놓고 어떻게 보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겁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검찰총장의 지검이나 또 고검 방문 당시에 꽃다발을 준비해서 맞이하는 일은 사실상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게다가 또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또 홍준표 의원은 당시 그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이제 지낸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소속의 지금 권영진 대구시장이 범야권의 그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그 윤석열 총장의 이제 살갑게 맞이한 처사가 곱게 보일 리가 없는 거죠. 네, 뭐 홍준표 의원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이제 대선을 생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견제를 하는 것도 같은 것 같습니다. 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무소속이긴 하지만 범야권에 속하는 인물이고 그렇죠. 또 권영진 의원도 이제 국힘당 소속이기 때문에 또 같은 식구라도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여권에서도 이제 반발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고요? 네, 그 더불어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이 그 대구시의 가짜 백신 해프닝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평가 절하시킨 사건이다. 이렇게 요지에 성명을 낸 건데요.
정부 방역에 혼선만 초래했다. 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또 위험천만한 사기극이 될 뻔했다. 더 큰 피해 없이 일단락됐지만 가짜 백신이 투여됐을 경우를 생각만 해도 뭐 아찔하다. 뭐 이렇게 비판의 강도를 좀 높였습니다. 대구시는 남 탓으로 돌리면서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뭐 백신을 구입하려 했던 그 경로와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은 했는지 또 소상히 밝히고 사과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백신을 그 정치의 도구로서 이용하기보다 방역에 매진해야 할 때 뭐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내고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뭐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니냐고 뭐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대구시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상황이 좀 안 좋게 지나가자 대구시들이 반박하고 나섰는데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것도 이제 금요일 저녁 6시가 넘어서 네. 이렇게 냈는데 그래서 좀 기자분들이 많이 바빴죠. 대구시는 이제 백신 도입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그 지역 의료계가 선의에서 한 노력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그것을 이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백신 도입 노력은 이제 대구시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미디시티 대구 협의회라는 대구 의료계를 대표하는 곳에서 정부 백신을 돕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했던 거라는 게 이제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게다가 이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좀 진행했다고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대구시 입장은 좀 이렇습니다. 이제 백신 수입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협의회는 정부를 돕기 위해서 뭐 수소문했고 의료를 취급하는 그 한 회사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능할 것 같다는 이제 답변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라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체와 그 협의회 간에 또 서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민간단체가 아니라 또 대구시장 명의의 공문을 요청했기 때문에 지난 4월 말에 권영진 시장에게 그 이제 보고를 했고 전달을 했고 대구시는 이게 중앙정부 소관의 상황인 만큼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것을 그쪽에다 이제 권고를 한 것이죠. 이게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서 그 대구시장 명의의 구매 의향서를 그 협의회에 작성을 해준 건데요. 보건복지부도 이제 두 차례 정도 만나서 협의를 했던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백신 그리고 이제 백신 계약권은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대구시의 입장도 역시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와 그 메디시티 대구 협의회가 정부를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백신 도입 문제가 권 시장의 좀 갑작스러운 이제 발언으로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폭탄을 이제 맞게 된 건데요. 업체로부터 뭐 이제 이렇다 별다른 회신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정부와 화이자 측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식 발표가 있기 전에 섣불리 좀 발표를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일부 백신 접종 센터에서는 백신이 없어서 접종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일반 시민들은 정부에 원성이 많았죠. 백신을 좀 빨리 구해달라. 뭐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가 3천만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어떤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런 백신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선의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좀 과도하다 비난이 뭐 그런 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의료계에서는 그 관련 기관이 나서서 그 뭐 도울 방법을 찾는 게 과연 이게 비난받을 일인가? 이제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해서 뭐 노력을 했고 또 더욱이 정부와 협의하면서 했지 이제 정부를 패싱하면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라는 것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와 협의 중인 상황에서 뭐가 이게 크게 잘못된 것인가라는 어떤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그 논란이 좀 확대된 데에는 권 시장의 발표가 좀 이제 성급했다라는 데는 의견이 좀 모이고 있습니다. 그 아마 또 백신에 대해서 지금 모두가 예민한 시기에 자칫 또 이런 선의마저 왜곡될 수 있다라는 설명이죠. 그래서 백신이 좀
사실은 늑장 도입되면서 국민들로부터 이제 비난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잔뜩 어떻게 보면 좀 독이 올라와 있었던 여당과 그 정부와 또 방역 당국을 오히려 권 시장이 좀 자극했다. 과연 그것이 지혜로운 처사였나? 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네, 지역 의료계의 말이 맞다면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잘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잘 못됐다, 뭐 이런 평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루빨리 이번 논란이 봉합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다음 소식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달서구에서 길고양이들이 개에게 습격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반려견임에도 목줄이 없이 돌아다니거나 목줄을 땅에 떨어뜨린 채 다니다가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일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지연 기자께서 이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19일 오후 4시쯤에 그 달서구 성당동의 한 도로에서 경비견으로 알려져 있는 그 말리누아종 개 2마리가 그 목줄을 끌면서 이제 거리를 돌아다니는 게 CCTV에 잡힙니다. 고양이를 갑자기 공격을 해서 죽게 했다는 글이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고양이가 그 달서구 지역 소상공인들의 모임이죠. 그 점터냥이가 돌보던 고양이입니다. 더욱이 이제 수술과 또 재활로 건강을 되찾던 중에 또 이런 변을 당해서 이제 안타까움을 다하고 있는 거죠. 네. 해당 개는 이제 평소에도 목줄을 잘 하지 않았고 목줄을 하더라도 좀 길게 좀 많이 그 길에 끌고 다닐 정도로 주인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주민들의 목격담이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죽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죽은 고양이를 돌봐온 점터냥이 대표는 견주에게 책임을 묻는 인터넷 서명 운동을 벌였고요. 비슷한 사고에 대한 이제 행정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견주에 대해서는 재물 손괴 혐의로 그 경찰에 신고까지 하기도 했는데 달서구청은 견주에 대해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마리당 20만 원씩 그리고 총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네, 지난달 19일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반려견들이 길고양이를 습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달서구에서는 사실 그 한 달 전이죠. 4월 13일 달서구 상인동의 월곡 역사공원에서 차우차우 2마리가 목줄이 풀려 있는 채로 공원 안에 있던 길고양이 1마리를 물어 죽였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그 오전 한 9시 한 20분쯤에 그 공원에서 중형견이죠. 그 차우차우 2마리가 목줄이 없는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길고양이가 나타나자 순식간에 이제 달려들었고 결국 길고양이는 그 몸집이 큰 개들에게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죠. 지금 달서구에는 그 현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등록된 차우차우 견종은 33마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기자 목줄을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또는 그 견주의 연락처를 표시한 인식표가 없을 경우에는 견주에게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네. 구청이 그때 당시 CCTV 또 주변인들의 진술과 제보를 토대로 견주로 추정되는 몇몇을 이제 그 특정하기도 했죠. 근데 이제 사실상 확실한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서 애를 먹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견주로 추정되는 인물이 차우차우 2마리의 그 목줄을 이렇게 채우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이제 확보하게 되면서 견주를 특정하게 된 것입니다. 차우차우면 큰 대형견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 견주는 처음에는 그 자신이 견주가 아니라고 발뺌을 했는데 관련 증거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나중에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하지만 이제 목줄은 이제 일부러 풀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래 풀어져 있어서 이제 우연히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억울하다 이렇게 좀 밝혔는데요. 달서구청은 이제 목줄 없이 돌아다니게 하는 견주에 대해서 마리당 20만 원씩 총 40만 원의 과태료를 또 마찬가지로 부과를 했습니다. 네. 네, 길고양이들의 습격이 이제 잇따라 일어났는 데다가 지난달 말에는 그 신체가 훼손이 된 그 아기 고양이죠. 새끼 고양이가 잇따라 사체가 발견이 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29일과 30일 이틀간 월성동과 송현동에서 신체 일부가 절단이 된 길고양이 사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달서경찰서에 연달아 접수가 됐습니다. 29일 월성동에서는 새끼 고양이가 죽어 있다는 신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송현동에서
아기 고양이가 죽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그 사체를 회수해서 과학수사팀에 이제 감식을 좀 의뢰를 했고요. 그 사체 감식과는 또 별도로 신체 훼손이 사람에 의한 것인지 또는 그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김천에 있는 농림축산본부에도 사체 감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주변 CCTV와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그리고 주변인 탐문 조사 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사람에 의한 흔적은 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미로 추정되는 고양이가 죽은 새끼를 사료 위에 물어다 놓은 장면도 이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 경찰은 혹시나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개물림 사고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최근에 전국적으로 잇따르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최근 이제 개물림 사고가 계속 잇따르고 있죠. 그 영천시 신영면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지난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건물 계단을 내려오는 이제 베트남인이 목줄이 풀린 허스키 혼종에게 당해서 허벅지를 물렸습니다. 허스키는 또 대형견이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해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에 안동에서도 4살 남자아이가 중형견에게 이제 물려서 허벅지를 이제 크게 다친 일도 있었습니다. 네, 소방청에 따르면은 5년간 개 물림 사고로 119에 이송된 경우만 그 2,000건이 넘습니다. 직접 간 경우를 제외한 집계니까 이제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달 22일에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그 산책을 하던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서 이렇게 안타깝게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목줄이 깊게 패인 흔적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길러진 것은 이제 좀 유추할 수 있지만 아직 견주를 찾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제 인간이 이제 무책임이나 이제 불가피한 결과라는 어떤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는데요.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서 사육되는 과정에서 이제 공격성이 이제 결국 인간을 향한다, 뭐 이런 경고입니다. 반려인에게 관리 의무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고양이나 다른 동물은 물론이고 어린아 여성, 이제 노약자에 대한 공격도 언제든지 이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 기자, 개물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목줄이나 인식표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제 안아주기 뭐 이런 정도의 패티켓 정도로는 좀 많이 좀 부족한다는 어떤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체형이 큰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어린이나 큰 개는 이제 어린이나 여성이 있는 곳에 반드시 건장한 성인 남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일어난 돌발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체인 형태의 목줄도 필요하고 나머지는 체인이 아니면은 좀 풀리기 쉽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허리에 이제 부착을 해서 이탈을 방지하는 이중 부착 안전줄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제 개를 키우지 않은 비반려인에게도 이제 반려인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맹견으로 인해서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일도 간혹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견주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슈앤토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